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막힌 속 뻥 뚫어주고 답답한 속 쫙 풀어주는 황심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황심소에 방황하던 청년 한심군의 편지가 왔습니다. 한심군 아세요? 예전에 방송 나왔던 분이라고 듣고 네. 방송은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아, 라이브 상담으로 실제로 본인의 진로를 고민하는 그 친구인데요. 네. 이름이 한심군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으면 많은 경우에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일단 뭐 자기 앞가림을 잘 못하는 친구 같다. 아, 한심한 친구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황하는 청춘이다. 방황하는 청춘이었다. 네. 그리고 목표가 뭔지를 본인도 모르는 사람 같다. 아,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친구 진짜 열받죠. 왜냐면 이 친구는 본인이 장차 저도 황 박사님 같은 네. 심리 상담가가 되고 본인이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떨치고 싶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고, 그것도 영국의 캠브리지나 옥스퍼드에 유학을 가가지고 네. 본인이 박사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좋게 그 시기에서 그냥 국내 대학을 네. 본인이 원래 입학을 했다가 그 대학이 도저히 자기 성에 타지 않아 가지고 네. 내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는데 가려고 하는데 박사님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다른 대학 뭐 그게 수도권에 있는 번듯한 대학이 됐든지 네. 아니면 유학을 간다면 저희 삶이 달라질까요? 이런 사연을 가지고 직접 이 스튜디오에서 상담을 한 친구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디얼리스트인데 전형적으로 제과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저랑 동료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제 얘기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네, 두 가지 정도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첫째, 꿈이 크고 너무너무 원대한 데 비해서 이 구체적인 노력은 잘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아, 그래요. 장 박사는 네.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네. 독일이 아니죠. 영국에 네. 가가지고 박사도 받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번듯하게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에서 졸업해가지고 영국을 갔잖아요. 네. 물론 중간 놀기는 했지만. 아 근데 자꾸 이제 중간중간에 이 목표,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죠. 아, 이 그렇군요. 관심사의 지속성 이게 좀 떨어집니다. 아, 그럴 때, 네. 장 박사가 약간 방황한 시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은 장 박사를 어떻게 됐어요? 뭐, 너가 알아서 네 인생을 개척해라. 라고 했어요. 아니면, 원재야, 네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 이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너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집을 팔더라도, 네. 너 유학비를 대주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어느 쪽이었어요? 처음에 글쎄요, 좀 긴가민가 하셨는데 이게 뭔가 긴가민가. 있는 것 같긴 하고. 그렇죠. 그런데 얘를 믿어야 될까 말아야 그렇죠. 될까. 그런데 이제 근데 유학 갈 때 장남이고 그러니까. 장남이었어요. 네, 또. 네, 그러니까 오. 뭔가 밀어는 줘야 될 것 같고. 아, 밀어는 줄 것 전폭적으로 같고. 밀어주셨죠. 아, 그래서 그냥 벼랑 끝으로 밀은 거예요? 아니면 잘 밀어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잘 밀어서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저는 대학 입학할 때 이제 오. 특히 아버지랑 네. 한번 크게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저희 아버님 생각에는 국문과라는 게 국문과라는 게.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아버님이 진짜 참 시대를 읽는 눈이 상당히 그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때 어르신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국문과 가가지고 네가 네. 뭐 먹고 살냐. 그렇죠. 요즘에는 진짜 글 쓰고 실제로 진짜 해리포터 쓴 그런 사람이 되면 완전히 최고의 부자 재벌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전 세계에 몇 명 안 된다는 게 함정이죠. 아니, 내 아들이 그리고 이렇게 똑똑한 내 원재가 그 정도 되는 기대를 부모님이 안 하셨다는 건 이건 장 박사 부모님 너무 하신 거잖아, 이거. 기대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아니, 그런 기대를 많이 했는데 내 아들이 앞으로 쓸 책이 전 세계에서 빌리언 셀러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크셨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루트, 이 과정이 부응을 하지 못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제 책임입니다. 그러네요. 장 박사 문제네요. 네.
아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한식문. 한식문 이야기 우리 네. 맞아. 예. 5월 24일에 입대 예정입니다. 이미 입대를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6일에 마지막으로 라이브 상담을 했으니 약 5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군대에 가는군요. 이제야 드는 생각이지만 마지막 상담과 입대 전까지의 시간은 박사님의 조언대로 최대한 만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 부모님과 많은 대화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은 지금 당장에 저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라이브 상담한 게 한 거의 1년 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라이브 상담의 결론이 뭐냐면 너에게 진짜 필요한 배움의 이 기회는 대학에서 얻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마련해주는 모든 청년들의 배움의 전당, 그게 대한민국 군대다 네. 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상담의 말미에 이 친구한테 준 솔루션이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친구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거부하는 얼굴 표정과 네. 그냥 또 오늘 망했다, 내가 뭔가를 기대했는데, 이런 표정으로 결국은 상담을 끝나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상담과 지금 입대진 거의 1년 넘는 이 시간은 최대한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데라는 이제 후회를 이 사연에 이제 처음에 표현을 하는데, 지금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작년 2020년 3월달 네. 3월달에 이 친구가 리얼 트러스터 프로파일로 만빵 리얼 높여가지고 지금 저하고 상담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는 지금 원래는 똘끼가 가득한 아이들인데 몇 단에는 네. 현실적인 길을 찾는다고 지금 난리를 친 게 지금 2020년 3월 저 프로파일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너가 이 혼란과 또 너 딴에는 살 길이라고 쫓아가는데 그게 더 죽을 길이다. 네. 너의 기본적인 성향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 라고 했는데 2021년 5월 입대하기 며칠 전에 아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디얼 셀프 릴레이션 딱 있어가지고 네. 본인이 마치 새롭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은 다음에 입대를 기다리는 그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이 프로파일상의 변화까지도 이 친구가 경험을 한 거예요. 저 마지막 프로파일 2021년 5월. 네. 저거는 제 프로파일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럼요. 그게 이제 온갖 혼란과 방황을 겪은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찾게 된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의 이 마음을 그대로 나타낸 거죠. 지금 장 박사가 요즘에 WPI 한번 해보니까 지금 이 프로파일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내가 기억하는 장 박사 한 10년 전의 프로파일은 아이디얼 끼가 그때 있었는데 그때는 리얼 끼도 있었고 릴레이션 만빵 높아가지고 아이고 이 친구도 참 나름대로 그렇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은 인생 결국은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충격적인 사건까지 경험해가지고 거의 중리산이 하는 상황까지 갈 것 같아. 그걸 다 프로파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때 저한테 이런저런 일로 이대로 가면 신체화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하셨는데 네. 제가 그걸 흘려 들었다가 결국은 이제 수술까지 받았죠. 그렇죠. 사실 참 그거는 본인이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바뀔 수 있다. 인간사에서 그게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당해야지 자기 자신을 더욱더 이해하려고 하지, 그냥 웬만큼 지낼만 할 때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고 내가 믿고 싶은 게 내한테 이루어지는 게 내가 내 의지대로 잘 살아가는 거지, 당신이 뭘 안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도 뭐 장 박사는 내 이야기에 상당히 신뢰를 했지만 그래도 근데 이게 이제 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다른 심리 상태인데. 아, 그런가요? 네, 예를 들면은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았다. 그러면은 처방전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약을 사 먹든지 처방전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황심소에서 처방전을 받았으니까 요걸로 됐다.
처방 좀 받은 것까지가 이제 치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것이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생활이나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네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방법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요거 정도면은 됐다. 근데 이걸 실천까지는 이제 연결을 못 시켰던 그렇죠. 거고 그 대가가 저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에 걸친 수술이었습니다. 네,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변화는 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머릿속으로 안다라는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자, 그런데 한신군은 어떻게 그러면 그 시간을 보냈는지. 그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미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을 한다고 한들 어차피 지금 생각하든 제대하고 나서 생각하든 별다를 것은 없으니 우선 제대를 해야 그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어이구, 제대로 느꼈네요. 네. 그래서 박사님께서 우선 군대를 최대한 빨리 가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조언을 왜 상담 직후에는 느끼지 못했을까?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일단은 나의 군대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했고 군대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관심병사로 살면서 완전히 미친 X가 되어 의가사 제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완벽한 개의 모습으로 상관에 복종하며 군 복무에 임할 것인가. 이게 진짜 놀라운 생각이지 않아요? 이 두 개 다 너무 좀 비관적이고 처절한데요. 아니에요. 이 관심병사로 살겠다는 것은 스스로 자학하고 자해하는 행위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완전히 군에서는 내가 충실한 군견으로서 살겠다는 것은 군인이라는 것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의 존재 이유와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어느 쪽으로 갈 거냐, 내 좋은 대로 할 거냐 아니면 FM대로 정확하게 내 역할을 할 거냐, 이 두 가지에서 선택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는 완벽한 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오, 훌륭해요. 훌륭해요. 네, 그중에도 최고의 개 사냥개가 되기로 말이죠. 리트리버처럼 아첨하고 주인님의 귀여움을 받으려는 개의 모습이 아니라 시키는 일에 무조건 복종하고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충직한 사냥개의 모습을 만들어 가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셰파트. 그 독일 이 병사들이 끌고 다니는 셰파트 있잖아요. 네. 그 셰파트가 군인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멍멍이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살기로 했다는 그러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사냥개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개인 정비 시간에는 황심소를 들으면서 현실 세계의 이야기를 듣는 서당개가 되는 마음으로 있는 거죠. 오, 진짜 훌륭하네요. 서당에서 수업을 엿듣다가도 주인님이 부르면 달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냥개 키득키득. 예. 오이. 주인님이 화내면 잔뜩 쫄아서 있고 주인님이 뛰라면 전속력으로 뛰는 그런 사냥개. 참 멍멍이 같지만 그것이 군대고 어쩌면 한국 사회의 만연한 모습들 아니겠어요?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제 마음속에 거울이 되어주셔서 저의 유아틱한 마음의 정체와 막연했던 번듯하고자 하는 마음의 정체를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참고로 유아틱한 저의 마음의 정체는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있지도 않은 피해의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부모님에게 계속 어필하며 협박하며 부모님의 마음에 칼을 꽂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보고 알아달라, 해달라는 거다, 해달라는 마음이고 막연하게 번듯하고자 하는 마음은 나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 직접 자신이 잘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을 확인해가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이 사회에서 잘 먹히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도 정작 남들에게는 개척자처럼 보이고 싶었던 그런 코미디 같은 마음입니다. 어휴, 이 친구 진짜 이건 개과천선이 수준이 아니라 개가 천사가 되는 게 개과천선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개가 득도한 수준이. 거의 도사, 그렇죠. 초년경 도사 같은. 네, 진짜 저 너무 뿌듯해요. 네. 내 상담의 결과가 비록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네. 이렇게 개도 못 되는 상황에서 이 사냥개가 되겠다라는 걸 바꾸고 또 사냥개가 성불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바꿨다는 거. 와. 더 이상 헛소리는 그만하고 21살 주제에 뭘 더 말해봤자 공감보다는 에휴 어린 게 뭘 하겠다고 라는 반응만 올 테니 그냥 박사님 사랑해요.
가서 사연 열심히 들을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이만 저는 군대로 떠나겠습니다. 박사님 사랑해요. 가서 사연 열심히 들을게요. 한심군 보낸. 근데 왜 한심군이네. 사랑해요 뒤에는 저 눈물 유감 표시 휴휴. 그러게요. 저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이겠어요. 네. 미워함을 사랑으로 성화시킨 저 마음을 알아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사랑은 원래 좀 안타까운 감정이죠. 갑골문에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 뒤돌아서 한 번 더 보는 게 사랑이라. 네, 그렇군요. 갑골문. 예. 갑골문까지 나왔습니다. 네. 한심군 사연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